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제 BMW 마크 버튼, 화살표 버튼으로 두 개 다 버튼이 있는데, 아쉽게도 F 시리즈에는 도난 경보 장치랑 잠금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텅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뒤로 뒤집으시면은 은색 침을 눌러서 키를 뽑으실 수가 있고, 뒤로 뒤집으셔서 오른쪽으로 제끼시면은 여기 요 네모난 게 나오고 스마트 키 배터리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다 보니까 키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전원 버튼 온, 지금 나오는 화면을 세레머니라고 하고, 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서 계기판이 이렇게 이제 딱 켜지면은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이 안 들어가 있을 때, 뭐 바이크에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왼쪽에 X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처럼 요 조그 다이얼을 올리고 내리고 핸들 똑바로 잡으신 상태에서 90도 각도, 우측 좌측, X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은 꺼집니다. 우측 스위치 뭉치에는 핸들 열선, 주행 모드,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에는 왼쪽 하단에 누르실 때마다 3단계, 2단계, 1단계 꺼짐, 주행 모드는 우측 상단에 계기판 로드, 다이나믹, 엔듀로, 레인, 그리고 시동 버튼은 하단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중립 상태 확인하시고 꾹 누르시되, 저희는 원터치 시동이 아니라서 걸릴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전방에 상향등 라이트가 있고, 누르실 때마다 패싱 라이트로 작동을 하고요. 자동차처럼 계속 켜려면 얘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표시는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최소 시속이 30km부터 사용이 가능하신데, 오른쪽으로 제끼시고 앞으로 밀면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 밀 때마다 속도가 1km씩 올라가고, 꾹 누르면 10km씩 올라가고, 뒤로 당기면은 1km씩 내려가고, 꾹 당기면은 10km씩 내려갑니다. 끄실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거나 얘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하단은 비상 깜빡이, 메뉴 위아래 버튼, 트랙션 컨트롤을 끌 때 쓰는 버튼, 서스펜션을 조절할 때 쓰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버튼은 안전 기능이다 보니까 그냥 눌렀을 때는 꺼지지 않고 꾹 누르셔야지만 오프, 다시 꾹 누르시면은 온,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서스펜션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은 작은 창이 뜹니다. 왼쪽은 다이나믹 로드 두 가지가 있고, 우측에는 헬멧 한 개, 헬멧 두 개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완충작용을 할지 딱딱하게 할지를 설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는 프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 효과까지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시는 단계에서는 헬멧 한 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텐덤을 하시거나 뭐 짐이 많이 실려 있다, 그래서 이제 데꼬받고 할 때 타이어가 닿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헬멧 두 개로 해 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우측 프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조절이 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한번 눌렀을 때는 이제 창이 뜨고, 한번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로드, 다이나믹, 로드, 다이나믹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한번 다시 꺼지면은 기다렸다가 띄운 상태에서 꾹 누르시면은 헬멧이 있는 이제 우측에 있는 프리로드가 변경이 됩니다. 메뉴는 위아래 버튼인데, 위에 버튼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 상단에 정보창이 바뀝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오도메터 총 주행거리, 구간거리계 1번, 구간거리계 2번, 왼쪽에 파이가 있으면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 키온한 시간, 뭐 휴식 시간, 평균 속도, 얘가 제일 중요한데 타이어 공기압 센서입니다. 지금은 땡땡땡으로 되어 있지만 타이어가 굴러가게 되면은 센서를 인식하게 되어 있고, 좌측 우측에 따라서 왼쪽이 앞 타이어, 오른쪽이 뒤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 압력보다 낮아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깜빡깜빡 표시가 되고, 그 깜빡깜빡 표시가 됨에 따라서 왼쪽이 깜빡깜빡거리면은 앞 타이어를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깜빡깜빡거리면은 뒤 타이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눌러서 기름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기름 게이지바, 다시 총주행 거리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메뉴 하단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은 계기판 안에 메뉴 안으로 들어가지는데, 이때 이 조고대열을 좌측, 우측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메뉴 버튼을 하단에 한 번 더 누르면은 확인, 위에 버튼을 누르면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량 누르시면은 하단 눌러서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위에 버튼 취소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 차량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 넘겨보면은 구간 거리계 1번에 대한 상세 정보, 2번에 대한 상세 정보, 타이어 공기압 1인승일 때 2.2, 2.5를 넣어라, 2인승일 때 2.5, 2.9를 넣어라 라고 이제 기준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점검 받을 주기들, 그 다음에 연료가 없다 경고등이 뜨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시간이 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뜨니까, 바이크에 무슨 경고등이 뜨거나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내 바이크에 어떤 경고등이 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단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단에 화살표가 한 개 더 있으면은 확인을 눌러서 하단 메뉴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전제값 리셋, 자동 리셋, 여기에 따라서 우측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측으로 눌러주시면은 전체값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립 버튼이 여기에 따로 나와 있어서 얘를 꾹 누르시면 리셋이 됐는데, 이제는 전자계기판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구간 거리계를 리셋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결 들어가게 되면은 블루투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모바일 장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블루투스 잡으시면 되고, 운전자 헬멧은 헬멧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에는 세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바이크 말고 휴대폰에 보통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 목록에서 세나를 완전히 삭제를 해주시고 바이크에다만 연결을 해주셔야지 정상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은 전화, 미디어, 내비게이션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BMW 모토라드 커넥티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원래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은 계기판에는 표지판만 활용이 되고 큰 계기판에만 맵이 뜹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플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이제 목록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정 자체를 미국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는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어플이 뜬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노래를 틀게 되면은 계기판에 표지 앨범이 뜨고, 얘를 우측을 넘기면은 다음 노래, 이전 노래, 음량 올리고 음량 내리고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화번호부가 다운로드가 돼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게, 차량 설정에 RDC, 라이트, 주행 모드, 사전 선택인데, RDC 같은 경우에는 뭐 켜주시면 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사전 선택, 우리 우측에 있는 주행 모드에 총 4가지만 이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정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듀로 같은 경우에는 엔듀로 프로를 활성화해서 구성 들어가시면은 엔진, DTC, ABS에 대한 감도를 들어가셔서 개별 세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크 말고 차의 M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엔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엔듀로 프로 요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초회 점검, 1000km 점검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날짜 및 시간 뭐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연비로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되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도 PSI나 바 이렇게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OK 눌러주시면은 PSI로 전향이 되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바로 보시는 게 2.5, 2.9, 2.2, 2.5 이런 식으로 편하기 때문에 저는 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까 계기판의 밝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 상태 표시는 내용 아까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다 꺼서 불필요한 부분은 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빼실 수가 있고요.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눌러서 꺼시고 빵빵이, 안개등을 따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시동이 걸렸을 때 보통 안개등이 켜져 있는데 아까 전에 데이라이트, 오토라이트가 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시동을 건 다음에 안개등 버튼을 눌러서 안개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키오프를 하시면은 안개등과 앞에 있는 전방 라이트가 다 오토로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켜진 상태에서 안개등을 꺼놓고 키오프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안개등을 눌러서 켜주셔야 되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좌측에는 C-V 소켓, 유럽형 소켓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USB 시거잭이 들어가 있는데 방수 때문인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깊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꾹 눌러서 이제 정확하게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윈드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2단 조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다 보니 키오프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 핸들락 같은 경우에도 핸들을 끝까지 꺾어 놓으신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핸들락이 전동으로 걸립니다. 푸실 때는 한번 누르셔서 해지를 하시면 되고, 주유구 또한 키를 꼽으실 수 있는 버튼이 없어서 얘를 제끼면은 열리는데 계기판이 꼭 꺼진 상태에서만 이 뚜껑이 열립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절대 열리지가 않으니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닫으실 때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꽝.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레버에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이 너무 세게 막 하다 보면은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은 얘가 이제 허당이 되니까 그 점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전방에 이렇게 달아놨고요. 후방에는 모노판에 같이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탑케이스 알루미늄, 여실 때는 얘를 제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빠지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안에 공간은 헬멧 한 개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닫으실 때 마찬가지로 내리신 다음에 얘를 걸어주시고 얘를 눌러주셔야지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잠그실 때는 이 스마트 키 있는 키를 뽑으셔가지고 요 밑에서 레일을 보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세로로 되어 있으면 열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키를 꼽아서 90도 각도로 돌려놓으면은 얘가 열리지 않도록 잠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가방을 탈부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얘를 키를 꼽고 돌리시면은 아래로 내렸을 때 얘가 열려요. 열리면은 가방이 뒤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서 빠지면 이렇게 탈부착이 간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꼽으실 때도 걸어주신 상태에서 얘를 닫아주시면은 잠깁니다. 시트를 여실 때는 시트 하단에 키를 꼽으신 다음에 돌리시면 되고, 돌리시고 난 다음에 앞에서 들어주시고 앞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따로 보셔야 될 것들은 없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동그란 원판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키 버전에는 보조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스마트키가 없을 때는 이 보조키를 여기 위에 올려 놓으시면은
올려놓고 전원 버튼 눌러서 키 온이 가능하도록 보조키 역할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스마트 키가 없으면 플라스틱 키로 꼽으셔서 돌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러지면은 뭐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우측 여기 측면에다가 블랙박스 모드를 추가로 달아놨네요. 좀 있으면은 번호판 제가 한번 달고 테스트 주행도 해볼 거고, 바이크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난 다음에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3년의 키로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처음 점검 받으셔야 되는 거는 1000km 점검, 800km에서 1200km 사이에 서비스 센터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고, 엔진 오일, 오일 필터, 가스켓을 무상으로 1회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점검부터 유상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000km 또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주셔야 되고,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이런 식으로 방문하시게 되면은 각 바이크에 대해서 이제 점검할 부분 점검하고, 서비스 직원들이 금액과 어떤 것들을 교환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은 교환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타입이다 보니까 이 M체인 반영구적 체인이라고 발표는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냥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체인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나 무슨 뭐 오염물에 묻지 않는 이상 보통 3000km 정도마다 세척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메인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정비 스탠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체인 관리를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F900 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퀵시프트는 마찬가지로 달려있지만 오토홀드 들어가 있는 힐 스타트 컨트롤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퀵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땡기면서 기어 변속을 올려주시면은 클러치를 잡지 않고도 이제 기어 변속이 되고, 기어를 내릴 때는 스로틀 땡기지 말고 기어 변속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럽게 올라가니까 1단에서 2단 올릴 때는 클러치를 잡고 작동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 위로부터는 퀵시프트를 업다운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